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역대 최고 득표율인 85.4%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당대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4월 총선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재대결 구도가 마련되면서 여야의 중도 정책 경쟁이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간밤에 서울에 29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사상 첫 한 달 열대야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 소식이 예보된 가운데 찌는 듯한 무더위와 열대야는 당분간 이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어제 오후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던 KTX 산천 열차가 대구 인근에서 궤도를 이탈해 상하행선 모두 지연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주말 철도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일단 오늘 새벽 KTX 첫 차는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해방패 연습을 오늘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어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3국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6년 만에 2배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분양가가 치솟아도 당첨 가능성은 바늘구멍이라 청약 통장을 해약하는 사람도 최근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85.4% 역대 최고 득표율인데 이 최고위원 5명도 모두 친 이재명계가 당선됐습니다. 최고위원 선거 초반에 돌풍을 일으켰던 정봉주 후보는 이른바 이재명 파리 발언의 여파로 결국 탈락했습니다. 첫 소식은 정태웅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최종 득표율 85.4%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확대명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일극 체제를 비판하며 깜짝 출마했던 김두관 후보는 12.12%에 그치며 이른바 이재명 시대 견제에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순위 변동이 있었던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경쟁은 끝까지 치열했습니다. 1위로 올라선 김민석 후보가 자리를 굳건히 지킨 가운데 초반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정봉주 후보는 이른바 명파리 발언 논란 속 6위로 마감하면서 막판 충격 고배를 마셨습니다. 김건희 여사 살인자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전현희 후보는 3위를 기록했고 이현주 후보도 막판 역전으로 최고위원직에 입성했습니다. 정 후보의 탈락과 더불어 새롭게 탄생한 이재명 2기 지도부는 강성 친명 색채가 더욱 명확해졌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축사 메시지를 통해 당의 단합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을 장악한 이재명 일극 체제에 우려를 나타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축사 도중엔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통일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먼저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이룬 국가적 성취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객관적 지표로 확인되듯이 민주당 정부는 경제든 안보든 민주주의든 복지든 위기관리든 안전이든 모든 분야에서 우월했습니다. 다시 민주당 정부를 세우기 위해 폭넓게 아우르고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받는 정당으로 확장시켜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는 단호히 배격하자며 당원들의 단합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경쟁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는 우리의 대업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주류인 친명계가 포용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축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회장 내 일부 당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는 국회 출입하는 김태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끝이 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예상대로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득표율만 보면 정말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대명, 확대명을 넘어서 구대명이란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 권리당원 투표가 17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됐는데 10개 지역에서 90%를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재외국민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무려 99%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를 짧게 해드렸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변이 연출됐잖아요. 네, 초반 1위를 달리면서 돌풍이란 평가를 받은 이 정봉주 후보의 탈락입니다. 이른바 명파리 발언으로 강성 지지층의 사퇴 압박을 받았었죠.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를 주도해온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정봉주 후보가 탈락을 하면서 친 이재명계가 당을 장악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2기 체제,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이 대표는 차기 대권 행보를 위한 밑작업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 대표는 출마 선언 때부터 이른바 먹사니즘을 띄워 대권을 겨냥한 우클릭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금투세, 중부세 완화 주장 등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과세 원칙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네, 이재명의 민주당 2기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정부 여당과 관계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큰 기조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민주당은 특검법과 청문회, 국정조사 등 과반 의석수를 내세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윤석열 정부의 실점을 부각해서 정권 교체의 명분을 쌓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최고위원들 선거 과정에서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을 강하게 외쳤는데요. 민주당 친명계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는 민생을 얘기하면서 대권 후보로서 안정감을 주고 최고위원들은 대여 투쟁에 강한 발언을 내놓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와도 만나게 됐는데 앞으로 좀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될까요? 네,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 두 후보 모두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중도층 표심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 조만간 뵙고 말씀을 나누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조만간에 만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어떤 이슈로 만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 시험대는 바로 최혜병 특검법이 될 전망입니다. 이 제3자 특검 추천안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민주당의 한동훈 대표는 제보 공작 의혹도 수사 대상에 넣자 이렇게 역제안했죠. 이재명 대표는 취임 후 한동훈 대표에게 제3자 특검법 추천안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에 나섰는데요. 최혜병 특검법은 한 대표 입장에선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고 이 대표 입장에선 정부 여당 간 틈을 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기대도 나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리스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사법 리스크잖아요. 이 문제는 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오는 10월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당 안팎에서 이재명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1심 결과로 달라지는 건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적 죽이기라는 프레임으로 내부는 더 똘똘 뭉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일각에선 1심 결과로 대선 후보 1위 지지율이 흔들리면 그땐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재명 대표 첫 일정을 시작할 텐데 첫 일정도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첫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데요. 오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아침 기온은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 달 열대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폭염의 기세를 꺾진 못할 걸로 보입니다. 날씨 소식은 김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서울 숲입니다. 해가 떨어진 시각인데도 숲속의 기온은 30도에 육박합니다. 최장 열대야 신기록을 거듭하고 있는 서울은 한밤에도 찜질방을 방불케 합니다. 바람이 조금 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 계속 서 있으니까 땀이 계속 나가지고 덥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열대야를 지속하고 있는 서울은 오늘 기준 29일째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하루만 추가되면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17년 만에 한 달 열대야가 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제주는 최대 100mm 이상, 경남권엔 80mm의 많은 비가 내립니다. 내일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지만 무더위 기세가 꺾이진 않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겠으나 비가 그친 후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어 오는 목요일 처서가 지난 뒤에도 무더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던 KTX 열차가 탈선하면서 오늘 새벽까지 열차들의 양방향 운행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뜨거운 열대야 속에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코레일은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박혜빈 기자입니다. 부산역 대합실 의자가 빼곡하고 몇몇은 체념한 듯 맨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찜통더위에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전광판 속에는 취소와 지연 문구뿐입니다. 한 분은 지금 실신 상태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차 타고 내려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어제 오후 4시 38분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던 KTX 열차가 대구 인근에서 선로를 이탈하면서 열차가 잇따라 지연됐습니다. 서울역에서도 한때 승차권을 바꾸거나 일정을 문의하는 승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지금 타러 가야 되는데 어디서 타야 될지도 안 적혀져 있고 앞에 기차까지 다 지연돼가지고 집에 갈 수 있을지. 사고가 발생한 지 3시간이 지난 시각까지도 전국적으로 열차 50여 대가 지연되며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 측은 대체 버스를 운행하고 입석을 허용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짧게는 20분, 길게는 270분가량 열차가 지연된 가운데 임시복구는 오늘 새벽 5시쯤 완료돼 첫 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당무를 시작합니다. 이 대표의 당대표 회동 제안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나흘간 열차 승차권 예매가 진행됩니다. 예매 대상은 다음 달 13일부터 18일까지 운행하는 KTX와 I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로 SRT 승차권 예매는 오는 26일부터 진행됩니다.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를 놓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3차 감식을 진행합니다. 화재 차량의 배터리팩을 다시 분해하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한 경찰관이 같은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파출소에 가서도 난동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서에 배치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순경이었는데요. 당시 영상을 저희 MBN이 입수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남성. 경찰관의 얼굴에 손을 뻗고 경찰관은 이를 피하려고 얼굴을 뒤로 뺍니다. 뒤이어 뺨을 맞은 경찰관이 밀려나고 남성은 계속해서 공격할 듯 손을 올립니다. 지난 14일 밤 11시 30분쯤 택시 승객이 너무 취했다는 신고에 출동했다가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순경으로 현장에 배치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A순경의 난동은 인계된 파출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파출소 탁자를 부수고 주먹으로 여경의 옆구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경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가를 내야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녁밥 먹다가 이제 반주 겸 술을 먹었나 봐요. 개인적인 이탈이지. 경찰은 A순경을 대기 발령 조치하는 한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인천의 한 PC방에선 20대 여성이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흉기에 찔린 남성은 중상을 입었는데 옆에 있던 PC방 주인과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다급하게 PC방 복도로 달려오고 흉기를 든 여성이 쫓아와 위협을 가합니다. 한 차례 제압당했던 여성은 잠시 뒤 다른 흉기를 또 꺼내듭니다. 그젯밤 11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PC방에서 20대 여성이 한 남성을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사람이 칼에 찔렸다라고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PC방 업주와 시민들이 여성을 신속하게 제압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신병을 넘겼습니다. 피가 많이 나고 있었고 칼에 찔려가지고 제가 여자분을 잡고 밀면서 제압을 했었는데 목덜미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여성과 피해 남성은 몇 달 전 헤어진 사이로 알려졌는데 여성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한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미군과 우리 군이 오늘부터 11일 동안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번 연습 기간엔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이 정부의 북핵 대응 훈련도 함께 실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재묵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미 스트라이커 여단 장갑차에서 미군 장병들이 빠르게 뛰쳐나가고 신호와 함께 한미연합군이 일사불란히 이동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올해 UFS 훈련에서는 이 같은 여단급 훈련이 크게 늘어납니다. 지난해 4건에서 올해는 17회로 4배 이상 확대됐고 야외 기동 훈련 또한 48회에 달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대응과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을 시행해 한미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 동맹은 대응 능력과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UFS 기간 중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비 훈련, 을지연습도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앞서 북한이 UFS 연습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훈련마다 반발해온 만큼 훈련 기간 중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이 이어질지 또한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3국의 협력은 여전히 필수 불가결하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퇴임이 예고된 상황이지만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바뀌더라도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확고하다 강조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한미일 3국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안보 위기 시 공조와 정보 공유를 약속했습니다. That means we'll have a hotline to share information and coordinate our responses whenever there is a crisis in the region or affecting any one of our countries.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공동 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고 3국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인태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세계가 직면한 도전을 3국이 함께 극복하고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 도전을 포기하고 기시다 총리도 9월 자민당 선거에 나서지 않으면서 양국은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도부 교체와 상관없이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대한 3국의 지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한미일 3국이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지도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서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진영을 초월한 해안을 강조했지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같은 DJ 정신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나날이 대결로 치닫고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리는 지금 대통령님 같은 지도자가 계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추도사에 나선 여야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김대중 정신을 말했지만 메시지는 서로 달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김 전 대통령의 정치를 생각한다며 진영을 초월한 해안을 언급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024년에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더 지금에 맞는 진영을 초월해서 시대 정신을 꿰뚫는 해안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영을 넘은 통합의 방점을 찍은 셈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하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정의의 역사와 지혜로운 국민을 믿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무도한 검찰 독재가 들어선 지금 김대중 정신이 가장 필요하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5주기를 앞두고 개인 사업자에게 100억 원의 매각돼 논란이 됐던 동교동 사전은 이르면 오는 10월 기념관으로 재단장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어서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유세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국 단위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 공동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9%,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포함하면 해리스 47%, 트럼프는 44%로 역시 앞섰습니다. 부통령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에서도 민주당 월즈 후보가 39%, 공화당 벤스 후보가 32%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CBS 여론조사에서도 양자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51%로 48%의 지지율을 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주 시작되는 전당대회, 사실상 대관식을 통해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As president, I will be laser focused on creating opportunities for the middle class to bring down costs and increase economic security for all Americans.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기간 경합주를 돌며 해리스를 직접 겨냥할 예정입니다. They said, no, her biggest advantage is that she's a beautiful woman. I'm going, I never thought of that. I'm a better looking person than Kamala.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의 우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오차범위 내여서 미국 대선은 언제든지 상황이 변할 수 있는 박빙 상태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잘생긴 외모로 세기의 미남이라고 불렸던 프랑스의 대표 배우 알랭 들롱이 향년 88세로 별세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마크롱 대통령도 알랭 드롱은 프랑스의 기념비적 존재였다며 애도했습니다. 이 소식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눈썹과 매력적인 눈빛으로 대중을 홀렸던 알랭 들롱. 수려한 외모로 데뷔하자마자 스타덤에 올랐고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에 출연하며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세기의 미남이란 별명으로도 유명했던 들롱이 현지 시각 18일 향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Il a eu une très belle vie, connu partout, à travers le monde, ce que je venais de vous dire. Ces grands placards d'Alain Delon fumant cette cigarette. 들롱의 자녀들은 그가 나빠진 건강과 사투를 벌이다 끝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은 충격에 빠졌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그를 프랑스의 기념비적 존재였다며 애도했습니다. Il a fait beaucoup pour la France. Franchement, moi je l'aime beaucoup. Je l'aime beaucoup. Je regarde ses films, Louis Depardieu. 일부 팬들은 고인이 생을 마감한 자택을 찾고 있고 많은 팬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장엔 경찰 1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들롱은 2019년 뇌졸중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투병 생활을 이어왔고 2022년에는 안락사 의사를 밝히기도 해 논란에 서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초유의 폭염에 끝없이 시달리면서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인데요.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엔 폭우가 쏟아지면서 마을이 물에 잠겼는데 포르투갈과 터키에선 대형 산불이 났고 러시아에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효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마을 앞으로 흙탕물이 무섭게 불어났습니다. 급류를 이기지 못한 차량이 아래로 떠내려가고 온통 진흙에 뒤덮인 채 아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16일 오스트리아 상트 안톤 암 아르베르크 지역에 내린 폭우로 마을이 침수된 모습입니다. 오스트리아가 폭우로 몸살을 앓는 사이 포르투갈과 터키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로 산 곳곳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시뻘건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최소 100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산불에 따른 연기와 더위에 포르투갈 마데이라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터키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헬기에서 물을 뿌리며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어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Проснулись от сильных толчков, даже не успели толком одеться, сразу выбежали вниз. 캄차카반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집 내부가 흔들리고 물건들이 엎어지기도 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우와 산불, 지진까지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닌 말 그대로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의 숫자가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 청년들 4명 중에 3명은 앞으로도 일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정설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이 44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7월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쉬었음 인구는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이들을 말합니다. 그냥 쉬는 청년은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정점을 찍었다가 점차 줄어들었으나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4명 중 3명은 일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나머지 일하기를 원했던 청년들도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다며 구직을 포기했습니다. 청년층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취업자가 자체가 지금 줄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재학 비중이 굉장히 늘고 있는 그런. 청년층 인구는 줄어드는데 쉬는 청년은 늘면서 그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20명 중 1명꼴로 일도 안 하고 일자리도 찾지 않은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대책을 내놨지만 쉬었음 청년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사상 최대로 늘어난 상황. 이들을 다시 일터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와 술타기를 해 논란이 된 가수 김호중 씨의 사건 이후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는데요. 김호중 씨의 팬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의원실에 항의 전화를 하거나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고 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에는 10,0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제출됐는데요. 의원 블로그와 국회 게시판은 발의한 국회의원의 낙선 운동을 하겠다. 젊은 가수 가슴에 대못 박지 말고 법안에서 김호중 이름을 내려달라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앞서 김호중 사건 이후 전국의 수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이 행동을 모방해 김호중 수법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산삼은 평생에 한 뿌리도 보기 어렵다고 할 만큼 귀한데요. 그런데 지리산에서 최고 수령 80년으로 추정되는 천종산삼이 발견돼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전통신만이협회에 따르면 최근 약초꾼 2명이 함양과 산청 일대 지리산 자락에서 천종산삼을 23뿌리나 찾았는데요. 총 무게는 87g, 수령은 50년에서 80년으로 추정됩니다. 이 천종산삼 23뿌리의 감정가는 1억 1,000만 원으로 책정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천종산삼은 야생에서 발화해 한 번도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50년 이상 자연적으로 자란 산삼으로 신만이들도 보기 힘들 만큼 귀하다고 하네요. 아빠를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강도와 싸운 8살 딸의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메이플우드 지역의 한 주류 판매점에 무장한 강도가 나타났는데요. 금고 안에 있는 돈을 다 줬지만 강도가 위협을 멈추지 않자 사장 레오 씨는 강도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강도를 제압하기 위해 격렬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보던 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가와 아빠를 공격하는 강도를 용감하게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부녀의 합동 공격에 되려 혼쭐이 난 강도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레오 씨는 영상을 보기 전까지 딸이 돕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딸이 울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고 전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들썩이고 있는 집값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집값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열흘 만에 집값이 1억이나 오른 곳도 있었는데요. 실거래가 지수도 16개월 만에 가장 높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김경기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국민 평형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고층이 지난달 말 27억 원의 매매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열흘 만에 실거래가가 1억 원 뛴 것으로 집값 급등기였던 21년보다도 2억 원 가까이 높은 금액입니다. 26억 물건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2-3개 정도 있고요. 27억 이상 되는 물건들이 주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의 지난 6월 실거래가 지수는 164.3으로 전달보다 1.8% 상승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낮아진 금리에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들이 움직인 결과로 권역별로도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동남권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심상치 않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은행들이 다시 대출의 고삐를 조이면서 추가 신고가 경시는 주춤한 분위기입니다. 강남권 등 집값이 단기 급등한 지역은 숨고르기 모습을 보이겠지만 서울 외곽 지역과 수도권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도 0.07% 오르며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은 분양시장도 뜨겁습니다.
분양 가격이 지난 6년 사이 2배나 뛰었는데 그래도 집을 사겠다는 청약 경쟁률은 수백 대 1에 달합니다. 분양가도 비싼데 당첨 확률까지 희박해지자 최근엔 청약 통장을 해약하는 사람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승민 기자입니다. 견본주택의 인파가 북적입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 견본주택은 다음 주까지 예약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강남 3구에 있고 그리고 물량도 제일 최대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청약되기 너무 힘든데 비싸다고 당연히 생각은 들지만은 어떻게라도 지금 자금 끌어모아서 계약.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됐음에도 3.3제곱미터당 6,500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다는 평가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서울 지역의 고가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평균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4,400만 원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6년 만에 2배가 뛴 건데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공사비 상승에 신축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분양가는 치솟는 상황. 그럼에도 청약 경쟁은 계속 치열해지면서 그만큼 당첨 확률은 희박해지자 아예 청약 통장을 해약하는 사람도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을 기다리는 것보다 기존 주택 매매 시장으로 돌아선 경우도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도 낮지만 미분양도 굉장히 많은 상태라서 청약 통장이 굳이 좀 필요 없는 상황. 하반기 강남권 분양이 예정돼 있고 아직 공사비 상승 요인이 남아 있어 분양가 상승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보트를 타고 바다 낚시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정비 불량으로 바다에 표류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늘 하나 없는 바다에선 배의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니 배를 타고 나가실 땐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서해안의 한 레저보트 전용 부두입니다. 차에 부착된 트레일러에서 레저보트를 내린 뒤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바다에 나가시면 주로 뭐 하세요? 보통 낚시. 서해안에서 수영을 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누가 탔는지, 배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레저보트는 10페리, 그러니까 육상에서 18km만 넘지 않으면 해경에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수상레저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한 건데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나가죠. 신고 안 하고 10페리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네. 최근 3년간 레저보트 사고는 198건.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출항 전에 엔진 점검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심한 사람들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니 기관 고장이 발생해서 표류하는 사고를 가장 많이 겪고 있고요. 요즘 같은 폭염에 그늘이 없는 바다에서는 선박의 외부 온도가 80도에 육박해 화재나 온열 질환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5년간 이 전기차 화재 폭발 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화재나 폭발에 의한 전기차의 자차 손해담보 사고 건수는 만 대당 0.93대로 비전기차보다 많았습니다. 전기차는 평균 주행거리가 길고 급가속이 가능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여행객 숫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면세점 이용은 아직 회복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면세점의 1인당 구매액은 53만 원 정도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보다 22%가 줄어든 숫자인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인 유커의 부재와 고환율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지난달까지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새로운 신기록을 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7월까지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약 2,25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45.6%가 늘었는데요. 해외에서 냉동김과 즉석밥 같은 우리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요즘 여름 날씨 정말 덥죠.
미국에서는 행사 도중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그 현장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 콜로라도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에어쇼 현장입니다. 에어쇼를 관람하기 위해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더운 날씨로 인해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열사병과 탈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건데요. 사망자 보고는 없었지만 이날 100명 이상이 열사병 증상을 토로하는 등 날씨로 고통받는 하루였다고 하네요. 지난 주말 추수감사절 행사가 열린 곳도 있었는데요. 중국의 소수민족 야오족 얘기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중국 야오족 사람들이 전통 복장을 하고 모였습니다. 지난 주말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기 위해서인데요. 야오족은 매년 전통 중국 달력의 10월 16일에 노래와 춤을 통해 조상을 경배하고 축제를 즐깁니다. 1700년 이상 된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즐겁게 춤과 음악을 즐기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네요. 중국에서는 강 위에 등불을 띄우는 축제가 열렸는데요. 어두운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모습, 그리고 이어지는 화려한 쇼까지 그 축제 현장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물 위를 예쁜 등불이 수놓았는데요. 덕분에 어두운 밤도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연례 등불 축제가 거행됐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지만 이번 행사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더해져 더 특별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최근 극장가에선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무대를 보여주는 공연 실황 영화가 관객 동원에 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공연 실황을 담은 영화가 개봉을 하기 전부터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블록버스터가 지배해왔던 여름 성수기에 이 공연 실황 영화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람이 불거든 그 바람에 실려 후련히 따라 걸어가요. 가수 임영웅의 지난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연 실황과 뒷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임영웅 I'm Hero The Stadium이 개봉 2주 전 예매 시작과 동시에 전체 영화 예매율 1위가 된 뒤 그 자리를 연일 지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기에 스크린에 오르는 에일리언 로물루스와 정이삭 감독의 트위스터스 등 블록버스터는 흥행전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공연 실황 영화가 블록버스터가 전통적으로 지배하던 여름 성수기 시장을 비집고 들어오며 흥행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급 규모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구현할 초대형 스크린, 그리고 저의 숨소리까지 전달할 풍부한 사운드까지. 예매 매출액만 25억 원 이상, 지난해 개봉한 전편보다 예매율 1위에 더 빠르게 오르며 임영웅의 티켓 파워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일반 상업 영화가 보장해주지 않는 관객 점유율이 아주 높은 효자 콘텐츠로서 그동안 극장 산업의 대안적인 콘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연극 뮤지컬계에서의 어떤 회전문 관객들처럼 N차 관람을 하는 그런 관객들을 많이 불러 모으기 때문에 앞서 개봉한 임영웅과 아이유의 공연 실황을 담은 영화도 각각 누적 매출액 약 60억 원과 20억 원으로 흥행을 입증한 상황이라 극장 콘텐츠의 한 축으로서 이른바 팬심을 등에 업은 영화들의 돌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2024 KBO 리그 프로야구가 역대 한 시즌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KBO는 어제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린 야구 경기까지 누적 관중 847만 5천여 명을 기록해 지난 2017년 역대 최다 관중 840만여 명을 뛰어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 알레츠가 갑자기 영업 종료를 공지하면서 제2의 TMF 사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레츠는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돌연 서비스 종료를 알렸고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쇼핑몰 측과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며 집단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열대야와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늘로 29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또다시 최장 열대야 기록을 경신했고요. 한낮에는 3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과 글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조금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덥겠습니다. 오늘도 폭염 속에 내륙 곳곳으로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강원과 충남, 남부와 제주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새벽 3시 무렵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부근에서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내일 밤부터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한 비가 집중될 텐데요. 특히 모레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6.7도, 부산은 27.4도로 서쪽 지역과 해안가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35도, 광주와 부산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후에는 중부지방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